얼마나 억울해요? 반공 방첩을 국시로 삼던 군사정권 시절 한 국가 고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주인공은 1979년 강원도 삼척 1가독 고종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돼 모진 고문을 당했고 옥살이를 한 후 무죄 확정으로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었지만 아버지, 어머니, 작은 아버지, 큰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동생 둘, 나. 그러니까 아버지 지내가 식구들, 두 집 식구가 다 그렇게. 12명이 감옥 살았고 83년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두 형제분이 한 날 사형이 집행됐어요. 다 감옥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쟁이 있을 때 가족들이 행방된 가족들이 많잖아요. 헤어졌던 가족이 어디서 살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분을 신고를 안 했다고. 그 아버지가 이제 밥 해주고 잠재워줬다고. 그래서 사형을. 농촌에서 호미 들고 광이 들고 그 땅 파서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내란을 일으켜요? 내란 업무죄로 해서 사형을 시킨 거예요. 할머니를 포함한 일가족 12명 모두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혀가 온갖 고문을 당하셨다죠? 남영동 그 고문실에 방방이 다 우리 가족이 들어 고문을 받고 있을 때 비명 소리가 너무 괴로웠고, 그런데 68년도에 그렇게 왔었는데 신고를 안 했는데 79년도에 가서 그렇게 잡아간 거예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다 문맹이에요. 작은 아버지도 문맹이고 자기 이름자도 못 써. 그런데 다 간첩으로 만들었어.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 국가 기밀이 우리 국가 기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85년도 만 5년 2개월인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가 고문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살고 싶어도 살 수도 없다. 죽을 수 있는 자유라도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무지하고 배운 거 없고 아는 게 없고 저들 마음대로 고문하고 싶으면 고문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나중에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짬뽕을 시켜가지고 와가 주면서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먹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건더기만 먹고 내놨더니까 욕조에 가서 뒤로 손 묶어놓고 저렇게 놓고 코에다 붓더라는 거예요. 귀도 다 이렇게 안 들려가지고 고막이 터져가지고 고생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갔어요. 아이고 간첩 가족이라고 누가 사람을 보려고도 안 하고 오는 게 무섭다 그러고 또 보안관찰법으로 파출부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느라니까는 많이 힘들고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살은 거지. 너무 힘들었죠. 김순자 할머니는 남영동에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한 보험회사에 다니며 일남 이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의 남편이 간첩을 잡는 방첩대 소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세 남매는 감수성 예민한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살아야 했고 학교에서는 간첩 가족이라는 오명을 떠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여기 가서 진실을 좀 밝히고 화해 차원에서 만들었다 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언론을 했지요. 이제 무죄를 내리고 민초들은 힘이 없어요. 우리 잡아가서 고문받은 것도 힘이 없어 가서 당했고 너무 정신없이 끌려갔으니까 어디까지 가서 그냥 방에다 들이밀어 주니까 그 방으로 그냥 들어가죠. 수사관이 체포할 때 영장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말도 없이 그냥 끌고 나가더라고요. 79년 6월 21일 30 넘었죠. 이미 가족들이 다 끌려갔는데 일주일 됐죠. 가족들이 끌려간 지가. 내가 그때 보험회사 대한교육보험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가족분들이 끌려갈 때도 지금 어디 간다 말도 없이 데리고 왔고. 그렇지. 어디를 간지도 모르고. 그러면 가족들이 먼저 끌려가고 김순자 씨가 나중에 끌려가고. 일주일 후에 끌려가. 예. 그냥 남릉동 거리로 바로 끌고 가서 그 계단 올라가가지고 어느 방에다 들이밀으니까 순자냐 영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순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예. 영자는 내 동생이고. 지금 보면 그 박종철 학생 고문받던 고방이에요. 고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방에서 내가 자꾸 고문받았다 하는 거지. 처음에는 뭘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말 안 하고 있는다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얼굴을 막 때리고 머리를 그냥 막 때리고 이래서 막 대가리 깨지는 같이 막 힘들었는데 또 손도 책상에 올리려 해가지고 올리니까 또 손이 터질 정도로 아파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툭 막 흐르더라고요. 고통스러웠어요. 당시에 수없이 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79년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12명의 모든 일가족들이 전부 간첩으로 이렇게 조작된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타겟이 당시 필요했던 거죠.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그 온 가족이 다 들어가셨고 부친과
외당수군 사형을 당하셨어요. 바로. 아이고. 또 친척들 중에는 또 자살도 2분이나 하셨을 정도로 이게 완전히 온 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이죠. 박정희 유신 말기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니까 예. 간첩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공안 사건이 필요했던 예. 거죠. 그래서 반대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조용하게 시키겠다 이런 네네. 목적으로 예. 죄 없는 양민들을 간첩으로 몰아간 건데 그 당시에 많았죠. 예. 그 사건들이. 혐의를 보니까 6.25 전쟁 때 울버했던 난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 지하당을 조직해서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 기밀을 탐지했다 이런 혐의인데 지하당을 조직해서 북한을 찬양 고무,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군사 기밀 탐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뭘 물어봐도 말 뜻을 모르겠고 예. 그랬으니까 나중에 군부대가 어디 있는 거 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래 이제 거기 시장 가다 보면 군인들이 예. 초소가 있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예. 거기 있는 걸 봤다. 아, 봤다 하면 그게 군사 기밀 탐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군사 기밀을 탐지해서 간첩한테 갖다 줬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사형당하고 아버지 사촌 동생도 사형당하고 83년도 7월 달에 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됐는데 우리 3남매는 다 감옥에 있어서 아버지를 사형시켜 놓은 것도 시신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동생은 무기징역, 또 이제 아버지 사촌 동생도 무기징역. 동생 하나는 7년, 나는 5년 이렇게. 어머니도 감옥에서 3년 6월. 다 감옥에 있으니까 또 작은아버지 2분도 다 7년. 그 아버지 사촌 동생도 또 5년. 또 진형대 그 사형받은 사람 아들은 또 10년. 그 어머니는 또 3년 6월. 일가 친척이 다 풍지박산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맷집 가정이 그냥 다 아주 풍지박산이 났을 정도가. 그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풍지박산이 아니고 바깥에 어린 아이들이 100일도 안 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어. 나중엔 또 간첩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예. 힘들었겠네요. 간첩의 자식이라 이래가지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 집집마다 뭐 우리 여동생이 밖에 있었지만 동생 남편이 간첩 새끼 왜 데려왔냐 할 정도로 다 하니까 그 애기는 어디로 갈 곳이 없어. 엄마도 키우지 못하고 남의 집에 가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서럽게. 그래도 생명은 살아 있어요. 지금도. 억울한 거를 너무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고 사람이 귀중하니까 살아올 수 있었지 않았나 하고 내가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내 마음 내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또 사라지더라고요. 살고 싶지 않을 예. 정도로 힘들었죠. 그러셨겠죠. 예. 예. 만기 출소하셨네요. 오늘 네. 2006년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 진실 규명을 신청하셨고 원래 이북 출신이십니까? 아니에요. 강원도 삼척. 삼척 출신이세요? 예, 그 넘어온 분도 강원도 삼척이 집이고요. 그 네. 자기 집으로 온 거죠.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판결이 난 게 2013년 11월 14일이네요. 예. 그때 심정 어땠어요? 판사 입에서 무죄라고 떨어질 때. 아, 너무 놀랍고 고맙고 반갑고 정말 은혜가 하늘 같았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진실은 밝혀지는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네, 그런 억울한 아버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국가가 원망스럽진 않으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왜 혹시- 우리가 이런 예. 억울한 이 국가의 큰 일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야 하나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폭력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김수자 씨나 그 주위 가족분들한테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아직도 의심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옆에 오는 거 아직도 두려워하고 여전히 한 번 찍힌 그 낙인이 쉽게 풀려나가지 않더라. 5년 출소하고 나서도 혹시 관계 당국에서 따라다녔습니까? 보안 관찰이 너무 감옥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보안 관찰. 감옥에서는 먹을 걸 주고 잠잘 때 주지만 밖에 나와서는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게 안 했습니다.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화출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막 얘기해가지고 그 집에서 도로 내쫓을 정도로. 아, 간첩이다. 쓰지 마라 이렇게. 예, 너무 힘들었지만 뭐 그 힘든 세월을 계속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이런 즐거운 세상을 이제 볼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체포되실 때 예. 이제 전무기까지 포함해서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했는데 더 억울한
간첩을 한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5.18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심체가 있어서 힘을 좀 나눌 수 있는 반면에 이 간첩 조작 사건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주 많으신 분들이 이런 고통들을 겪어내셨죠. 당시 간첩 조작단 사건이 뭐 제일교포 간첩 조작단도 네. 많았었고 네. 특이하게 섬에서 사는 사람들, 네. 그리고 어부들, 네. 바닷가에 있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을 간첩 조작으로 많이 삼았거든요. 예, 예.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어쨌든 배를 타고 오고 가면서 뭐 북쪽 땅을 넘나 그럼 바로 간첩이 되는 그러니까 거고. 다 묻고 또 이렇게 납북되어졌다고 오면은 또 그것도 간첩으로 몰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아니 그분이 사실은. 와서 간첩이었으면 그분 봤으면 다 간첩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들 저를 봤기 때문에 저는 간첩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다 간첩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간첩으로 될 수 있는 예. 거죠. 네. 농사짓다 간첩되고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간첩이 될 수 있다. 끌려가면 다 간첩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충분히 그 이유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예. 너무 가난하게 살은 것이지 간첩으로 끌려갈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당시에 국가 권력들이 굉장히 치졸하고 이런 악랄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온 게 있었죠. 근데 그분이 60년대에 왔는데 79년대에 가서 끌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현행범이라고 이렇게 네, 말을. 네. 뭐가 이해가 됩니까? 자녀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테니까. 아 말로 다 뭐. 걔 애들이 지금 우리를 누가 키웠냐. 그냥 거리에 다니면서 각자가 큰 거에 세 남매가. 돌봐주는 사람도 특별히 없었고. 아픈 거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간첩의 아내와 간첩의 자식으로 우리 살아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이렇게 있었죠. 지금은 뭐 악몽을 꾼다든가 옛날 일을 떠올린다든가 좀 없어졌었겠네요. 아 예. 그래도 꿈은 꾸어집니다. 꿈 꿔요. 예. 여전히. 예. 그게 쉽게 풀어지지 않고 조금 덜어지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자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고문했던 그 수사 관계 당국자들 그리고 구형을 했던 검찰들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분들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늦었지만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